안녕하세요 친구들. 오늘은 4단원의 두 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동물원이 필요한가에 대한 친구들의 주장과 근거를 읽어보고 거기에서 친구의 주장과 근거를 따로따로 찾아봤습니다. 오늘 이번 시간에는 동물원이 필요한가에 대한 나의 주장과 근거도 한번 만들어 볼 거예요. 뿐만 아니라 주장과 근거를 듣거나 말할 때 우리가 어떤 점을 주의하고 신경 써야 하는지도 함께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여러분들 영상은 처음부터 끝까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네, 이번 두 번째 시간에는 우리가 주장과 근거를 직접 만들어 보기도 할 거고요. 또한 주장과 근거를 제시할 때 우리가 신경 써야 할 것들과 올바른 태도에 대해서도 함께 배워볼 거예요. 자, 오늘 수업 들어갈 테니까 집중해서 들어주시기 바래요. 일단 우리 서로 다른 주장을 하게 되는 까닭이 있어요. 모든 사람이 다 똑같은 주장을 하지는 않습니다. 조금씩 다르기도 하고 완전히 반대편에서 주장을 하기도 하는데요. 왜 사람들은 같은 주장을 하지 않고 서로 다른 주장을 하게 되는 걸까요? 그 첫 번째 이유는 서로 경험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뭐 예를 들면 동물원에 대한 좋은 경험이 많은 사람들은 동물원이 필요하다고 하겠지만 동물원에 대해서 좀 부정적인 경험, 좋지 않은 경험, 동물이 고통받고 있거나 또 동물이 괴로워하는 것을 본 장면이 많은 친구들은 아마 동물원이 좀 더 필요하지 않다고 여길 겁니다. 따라서 서로의 경험이 이렇게 다르게 되면 주장은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두 번째는 서로 처한 상황이 다르기 때문인데요. 예를 들면 동물원의 사육사는 어떤 입장을 갖기 쉬울까요? 네, 맞아요. 동물원의 사육사는 동물원이 필요하다는 주장을 하기 쉽겠죠. 자기 직업에 대한 자부심도 있고 사육사가 하는 일에 대한 긍정적인 모습을 많이 보기 때문에 그럴 겁니다. 하지만 동물 보호를 주장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어떨까요? 동물 보호를 주장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동물원이 주는 장점보다는 동물원이 동물들에게 가하는 좋지 않은 점에 더 집중할 수도 있어요. 따라서 이렇게 서로의 직업이 다르거나 또는 생활 환경이 다른 것처럼 서로의 입장이 다르게 되면 서로 다른 주장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세 번째는 서로 알고 있는 지식이 다르기 때문이겠죠. 동물원의 장점을 많이 알고 있는 사람과 동물원의 단점을 많이 알고 있는 사람은 아마 서로 다른 주장을 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이렇게 경험이 다르고 상황이 다르고 서로 알고 있는 지식이 다르면 서로 다른 주장을 하게 되는데 서로 주장이 다를 뿐이지 어떤 주장이 맞고 어떤 주장이 틀린 것은 아닙니다. 결국 이렇게 서로 다른 관점을 가지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고요. 이렇게 관점이 다르다고 해서 또 다른 관점이 맞고 또 다른 관점은 틀리다 이렇게 결정할 수는 없어요. 여러분들은 관점의 차이에 대해서 관용적인 태도로 좀 수용하는 태도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동물원이 필요한가라는 글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글을 다 읽으셨나요? 자, 그러면 우리들이 글을 읽고 과연 나는 동물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에 공감을 하는지 또는 동물원이 필요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것에 공감하는지
둘 중에 하나를 결정하시고 나는 거기에 따라서 어떤 근거를 제시할 수 있는지도 함께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주장보다는 오늘은 수업을 위해서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첫 번째, 동물원이 있어야 한다라는 주장을 한번 선택해 봤는데요. 동물원이 필요하다는 주장은 동물원의 장점이나 동물원이 주는 긍정적인 효과, 또 동물원에서 얻을 수 있는 다양한 경제적인 이득,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죠. 그 근거로 선생님은 이렇게 제안해 봤습니다. 동물원에는 신기한 동물들을 볼 수 있고 동물과 교감하는 시간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즉 정서적으로 좋은 도움을 주기 때문이다. 실제로 동물이 정서 치료에 많이 또 활용이 되기도 한다고 하죠. 이런 새로운 근거를 제시할 수 있습니다. 주장에 대한 근거는 하나가 아니라 여러 개 등장할 수 있다는 것 여러분들이 명심하시기 바라고요. 각자의 경험과 지식을 이용해서 찾아보시기 바라요. 자, 이번엔 반대로 동물원은 없애야 한다라는 주장을 한번 고민해 볼까요? 동물원은 없애야 한다는 주장은 동물원이 가지고 있는 단점이라든지 아니면 동물에게 가해지는 여러 가지 안 좋은 점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근거를 제시하면 되는데, 여러분들이 어떤 생각을 할 수 있을지 되게 궁금하네요. 각자의 이유를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선생님은 이런 근거를 생각해 봤어요. 동물원의 동물들은 갇혀 지내며 스트레스로 사망하고 병에 걸리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동물들이 굉장히 넓은 곳에서 생활을 하는데 아주 좁은 곳에 갇혀 지내기 때문에 갇혀 있는 것만으로도 굉장히 큰 스트레스가 있다고 해요. 그리고 자연에서는 잘 걸리지 않는 다양한 질병들을 앓기도 한다고 합니다. 이렇게 우리는 주장에 대해서 또 다른 근거를 제시할 수 있을 겁니다. 이렇게 우린 서로 다른 주장이 가능한데요. 나와 다른 주장을 하는 친구의 이야기를 나눌 때는 우리가 좀 고민해 봐야 될 게 많이 있을 거예요. 동물원이 있어야 된다는 주장도 있고 동물원은 없애야 한다는 주장도 있는데 누가 맞고 누가 틀리고는 아닙니다. 서로 다른 주장이긴 하지만 우리들은 이 주장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야 되고요. 제일 중요한 것이 주장이 다른 친구의 이야기를 들으며 여러 가지 생각을 비교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찬성을 선택하고 반대를 선택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서로의 주장을 들으면서 여러 가지를 비교할 수 있는 거죠. 따라서 주장이 중요하다기보다는 실제로는 근거가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은 근거에 집중하면서 근거가 주장의 논리를 뒷받침하고 있는지를 판단해 보시는 게 훨씬 더 도움이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나와 다른 주장을 하는 것에 대해서 또 우리들은 어떤 마음가짐을 가져야 할지도 고민해 봐야 되는데, 주장을 뒷받침하는 근거가 타당하다면 내 생각과 다른 주장도 존중할 필요가 있어요. 이 친구의 주장이 틀린 게 아니라 이 친구는 다른 경험을 했구나. 이 친구는 다른 지식을 갖고 있구나. 이 친구가 처한 상황은 나와 다르구나 라고 인지를 해주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또 비난 등의 공격적인 방법보다는 좀 더 타당한 의견을 제시하고 고민하면서 신중하게 생각해야 합니다. 많은 친구들이 나와 다른 의견을 가진 친구들을 공격적으로 대하는 경우가 있는데 좋지 않은 모습입니다. 그것보다는 그 친구보다 좀 더 구체적인 근거를 제시하거나 그 친구보다 좀 더 논리적인 근거를 제시하면서 상대방이 나의 의견에 귀 기울일 수 있도록 요구하는 것이 훨씬 더 좋은 태도입니다. 그러면 교과서 122쪽, 123쪽 활동 기록해 주시고 교과서 활동은 등교 수업할 때 선생님께서 확인합니다. 꼭 기록하세요. 모두 안녕!